자, 위법성의 인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다수설했죠. 다수설은 위법성 인식을 법적 금지 인식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달라요. 시험은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는 법적 금지 인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사회 정의와 조리 동그라미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었어야지 이런 말입니다. 사회 정의와 조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가정교육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교회도 가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고 뭐 주위 어른 윗분들한테 뭐 배우는 예절 교육 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 정의와 조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 뭐 길가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뭐 애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회 정의와 조리거든요.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었어야지 왜 꽃을 꺾어자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위법성 인식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꽃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책임 비난의 핵심이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학술처럼 법적 금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 라고 범위를 좀 넓혀버려요. 그래서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고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었어야지. 했다면 그 책임 능력자니까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노트를 한번 펴보시면 노트는 56페이지죠. 자, 위법성 인식에 결여가 있으면 이제 착오라는 게 나와요. 그게 금지 착오인데 학설은 법적 금지 인식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착오, 즉 법률의 부지를 금지 착오의 한 형태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부지 자체를 착오로 보질 않아요. 그 점에서 학설과 판례가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위법성 인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 것을 착오에 포함시킬까 아닐까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견해를 완전히 달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판례는 뭐다? 법률의 부지를 금지 착오 형태로 보지 않는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됐고 밑에 내용은 됐고 다시 한번 교재 한번 와보세요. 자, 판례 중요합니다. 자, 인식의 정도가 나와 있죠. 확정적, 현실적,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미필적, 잠재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따라서 충동범, 격정범, 확신범, 양심범도 위법성 인식은 인정될 수가 있다. 책임 조각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체계적 지위를 한번 볼게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자,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 이 그림을 본 적 있으시죠?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아닌가요? 여기서 봤잖아. 책임의 본질론 할 때 제가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할 때 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전적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을 책임에 배치시켰다. 이때 고의 속에는 오로지 사실의 인식만 있었고 위법성 인식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고의 과실밖에 없었어요. 심리적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신고전적으로 오게 되면서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위법성 인식과 기대 가능성을 발견했다 했잖아요. 발견했죠. 그래서 이 고의 속에는 뭐가 있다? 고의 속에는 위에서 보았던 사실의 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도 있더라. 그래서 이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에게 왔을 때 고의에는 뭐다? 사실의 인식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노트 56페이지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신고전적으로 오게 되면 이 고의 속에는 여기 나와 있지. 사실의 인식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고의설이라고 불러요. 고의설. 다시 한번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 전체가 탈락되는 거예요. 고의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의설의 해결 방안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보면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화살표로 내려오게 되면 이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엄격 고의설이라는 것이 있고 제한적 고의설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엄격 고의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문제집 가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자, 이 견해는 어떤 견해일까? 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 했잖아요. 포함되는데 이때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인식을 요한다. 현실적 인식을 요한다는 것이 엄격 고의설이고 아니다. 현실적 인식까지는 필요가 없고 인식 가능성만 족하다.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하는 견해가 제한적 고의설인데 시험은 엄격 고의설이 더 잘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엄격 고의설의 비판점이 뭘까요? 고의가 성립을 하려면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지 고의가 성립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옆에 보면 격정범, 확신범, 상습범, 법에 무관심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을 할 때 현실적 인식을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현실적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고, 그쵸?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위법성 인식을 못하면 고의가 탈락된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과실도 뭐다?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사정책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무슨 견해다? 엄격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논의 실익. 위법성 인식이 책임 요소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없어요. 자, 이 부분 했잖아요. 자,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위법성 인식을 고의 속에 포함시키니까 이게 책임론에 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목적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앞에 있는 사실 인식만 가지고 가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위법성 인식을 책임론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잖아요. 그쵸? 합일태적은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전적이든 목적적이든 합일태적이든 간에 어느 체계론을 가봐도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책임에 와 있잖아요. 책임에. 한 번도 앞으로 나간 적이 없죠. 항상 어느 체계론이나 책임론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법성 인식을 책임으로 보는 데에는 어느 견해든지 이론이 없다고요. 다만 문제가 이 위법성 인식을 고의 속에 포함시킬까 아니면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 요소로 할까에 대해서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되어 있고 그 고의로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고의설이다. 고의설. 밑에 나와 있지.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고 이 고의 내용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킨다고요. 그게 고의설이라고요. 따라서 노트에서 설명했듯이 위법성 인식이 없다면 고의가 탈락될 거고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그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두 개로 쪼개진다. 그쵸? 자, 다음 시험은요. 밑에 엄격 고의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견해는 위법성 인식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안에서 고의가 성립한다는 견해다. 따라서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찍어볼게요. 고의범, 확신범, 상습범, 무관심자, 도의심 박약한 자는 위법성 인식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결국은 벌할 수가 없게 되고 과실범 처벌정이 없다면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의식이 투철한 자보다 형사정책적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견해가 바로 무슨 견해다? 엄격 고의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 고의설과 관련된 비판점이다. 아시겠죠? 됐어요? 됐어요. 밑에 각주는 몰라도 되고요. 다시 노트를 와볼까요? 노트를 오게 되면 제한적 고의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제한적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비판을 받게 되냐면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적 요소잖아요. 그 과실적 요소가 고의 속에 포함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의 속에 과실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 결합 시도 자체가 이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건 시험 잘 안 나오고 시험 잘 나오는 것은 엄격 고의설이 제일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고의가 성립한다는 견해인데 밑에 보시면 비판점 나와 있지. 고의 과실적 요소를 고의와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것만 꼭 좀 알아두시면 돼요. 밑에 건 잘 몰라도 돼요.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됐죠? 자, 그 다음 가보면 책임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볼게요. 자, 고의 속에는 사실인식 플러스 위법성 인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목적적 체계론에 오게 되면 고의를 앞으로 끌고 간다 했어요. 고의 과실을 앞으로 끌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친자식은 사실인식밖에 없고 위법성 인식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넌 거기 있어라 이거예요. 넌 거기 푹 눌러 있어라 라고 해서 사실인식만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위법성 인식을 거기서 두고 온다. 그쵸? 그러면 봐봐요. 이 목적적 체계론에 따랐을 때는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돼야 안 돼요. 고의하고 위법성 인식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이다? 위법성 인식이 책임에 있기 때문에 책임설이고 위법성 인식이 고의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 책임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책임설인 거예요. 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빌태적에도 똑같아요. 하빌태적의 경우에도 위법성 인식은 밑에 나와 있죠? 위법성 인식은 고의 속에 포함이 안 돼요. 한 번 떨어진 것은 재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 불러요? 이 두 가지를 책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밑에 거 볼까요?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의 영향을 받아요? 고의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고의 속에는 책임이 포함되지 않고 분리된 완전히 독자적 책임 요소가 있다 보니까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의는 성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설과 이 책임설의 차이점은 위법성 인식이 없다면 고의가 조각되지만 책임설은 고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거와 이거. 그쵸? 다시 한번 책임설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나와있지? 각주 보시게 되면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 체계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견해 대립이 없다. 왜요? 어느 견해든 신고전적이든 목적적이든 합일적이든 어느 견해든 위법성 인식을 책임에다 배치시키기 때문에 체계적 지위는 견해 대립이 없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견해 대립이 없단 말이에요. 자, 고의와는 분리가 된 독자적 책임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고 따라서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는 고의가 조각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의는 인정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만 책임만이 조각되거나 책임만이 감경될 뿐이다. 이게 책임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엄격 책임설은 뭘까요? 이거는 책임론에서 발생하는 모든 착오를 전부 다 뭐로 본다? 금지착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착오를. 자, 그럼 밑에 도표 한번 가볼게요. 이 위법성 조각사와 관련된 착오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존재가 있고 한계가 있고 전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사와 관련된 착오라면 어떤 착오이든 간에 전부 다 금지착오로 푼다고요. 위에 나와 있잖아. 모든 조각사유를 다 금지착오로 푼다고요. 그러면 제한적 책임설은 뭔가요? 이 제한적 책임설이 우리의 다수설이거든요. 이거는 존재하고 한계는 그래 너랑 똑같다. 이거하고 이거는 두 가지는 금지착오랑 너랑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가 있죠. 전제사실 착오만큼은 너네하고 다르다. 너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제한적 책임설 나와 있죠. 존재하고 한계는 그래 너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이 전제사실을 어떻게 볼까 물음표. 어떻게 볼까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제한적 책임설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금지착오는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구성요건적 착오와 똑같구나. 이렇게 효과에 있어서만 이렇게 봐요. 이건 나중에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 두 가지 학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 이 위전착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서만큼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차이가 있다, 구분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네요. 전제사실된 착오는 고소공권적 착오도 아니고 금지착오도 아니지만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고소공권적 착오와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됐는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비판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고의설 두 가지 엄격 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그 다음에 책임설 두 가지죠. 엄격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